기관이 출제가 된다라면은 무조건 보통 품질 조건을 고르세요. USQ.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든 뒷문장을 암기하실 필요 없다. 기간 나오면 그냥 공식처럼 보통 품질 조건을 바로 고르시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를 좀 편하시게 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로서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세 가지가 TQ, RT, SD가 나오는데 TQ에서는 결국 핵심적인 건 뭐다? 선적 품질 조건이라는 점. 그리고 RT에서는 양육 품질 조건이라는 점. 이러한 품질 결정 시기가 표준품 매매와 곡물의 품질 결정 시기에서 가장 핵심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SD가 가장 중요하다. SD가 뭐예요? C 데미지드죠. 즉 다시 말하자면 선적 품질 조건의 양육 품질 조건이 혼합된 조건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물품을 이제 곡물로서 A라는 물품을 이제 SD 조건으로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얘가 선적이 되면 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이 A가 운송 도중에 C 데미지드, 즉 수분에 의한 손상, 운송 중 해수, 응결 등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만약에 피해를 본다라면은 그거와 관련돼서는 책임을 지는 조건부 품질 조건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원래 선적 품질 조건과 같이 매도인이 여기까지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해수와 관련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얘가 좀 연장되겠죠. 이러한 조건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곡물의 품질 조건 결정 시기에서는 이 SD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량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수량 조건은 사실 이해보다는 암기에 필요하기 위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수량은 분쟁 가격을 산출하는 기초화되는 조건, 이러한 내용은 솔직히 암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기를 어디 하셔야 되냐? 이 수량의 단위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아시겠죠?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수량 단위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으로 이해가 필요 없는 단순한 암기인 이러한 개수, 더준이 뭐 10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러한 제가 기존에도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말씀을 드렸죠. 잉글리시톤, 롱톤, 영국계 LT까지 함께 묶어서 얘를 다 같이 외워줘야 하나를 외우신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이해가 필요 없는 내용이다. 즉 바로바로 암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도 만약에 이 수량 조건을 보시게 되면 얘를 무조건 다시 한번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적, 부피, 컨테이너까지 암기를 반드시 해주시고, 그리고 주의할 것보다 약간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이 급해서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 TU와 FEU와 FEU 관련해서는 이 용어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즉 FEU가 40피트 컨테이너인데 20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자를 꼭 함께 보시면서 이 컨테이너 이 부분을 좀 파트를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약자가 한 글자만 바꿔서라도 출제가 좀 2번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수량 조건에서는 뭐다? 이해가 필요 없는 단순한 암기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라. 출제도 굉장히 많이 됐죠? 아시겠죠? 이런 거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단순 암기에서. 자, 수량 표현 방법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계산 수량 조건과 과부족 용인 조항이다라는 점. 자, 계산 수량 조건과 과부족 용인 조항은 무역 결제 때도 다룰 거고 무역 영어의 UCP에도 다룰 거예요. 즉, 각 과목마다 지금 계속 다루는 내용이죠. 즉 뭐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파트에서만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라면 어느 과목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계산 수량 조건은 뭐예요? 두 용어가 사용됐을 때 10%의 과부족이 허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상이 뭐다? 금수단이다. 금액, 수량, 단가. 이 금수단을 첫 번째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가 뭐다? 쓰는 용어가 있어야 된다. 이 above과 approximately. 얘를 첫 번째로 외워주시고, 얘를 두 번째로 외워주시고, 그 세 번째는 어떻게 얼마나 허용하느냐라는 거죠. 얘가 세 번째다라는 거죠. 10%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10%의 과부족이 대상이 뭐다? 금수단이다라는 게. 라는 게 계산수량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수량 조건을 반드시 암기를 하실 때는 대상, 용어, 몇 프로를 암기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과부적 용인 조항이라는 건 뭐다? 계산 수량 조건이 적용되지 않은 선 하에서, 이게 전제죠. 그런 선 하에서 수량과 관련해서는 뭐다? 기본적으로 5%의 과부족을 허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과부적 용인 조항이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ML 조항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항상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부적 용인 조항에서 뭐다? 첫 번째로 이 계산 수량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 계산 수량 조건에 적용되면은 대상 자체가 금수단이기 때문에 수량에서 10%의 과부족이 허용이 되는데 이 계산 수량 조건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량에 있어서 10%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다? 과부적 용인 조항으로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는 저희가 암기될 거는 계산 수량 조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두 번째가 대상인데 대상은 뭐다? 수량만 가능하다. 자, 그럼 수량만 가능하다라는 점은 특징은 뭐다? 얘가 수량을 셀 수 없는 수량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포장물품이나 개체 물품과 같이 이렇게 개수로 나오는 것들 2개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대상 물품 자체가 벌크구나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벌크화물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게 특징이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다? 얘는 10%가 아닌 5%의 과부족을 허용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무역 결제 때도 무역 영화 UCP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가볍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